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이번 주도 좀 끝났네요.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마저도 좀 증시 변동성이 좀 컸었죠. 특히 장 초반부터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또 장 후반 가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끝나서 그냥 다행인 것 같아요. 뭐 종목들도 개별 종목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장 개시 직후에는 좀 많이 빠졌었는데 많이 이제 그래도 회복이 되면서 끝난 그런 상황이라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상황에서는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시장의 불안 심리가 좀 더 이제 커지면서 미 증시도 요동을 쳤죠.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또 요동을 많이 쳤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이제 파월 의장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모호하게 얘기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식의 발언이라도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불분명한 발언이 계속 되니까 불확실한 거죠. 정확하게 뭘 하겠다가 아니라 뭐 지켜보고 있다. 뭐 그냥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이제 뿌연 얘기만 하니까 좀 실망감이 더 나온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면서 약간 금기시된 언어 단어들만 좀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안 했죠. 요즘 이제 금기시되는 단어 있잖아요. 예, 증시에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금기어가 돼버린 상태인데 하나는 국채금리예요. 금리 얘기. 금리 얘기만 나오면 증시가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번 주 상황만 보면은 지난주 이제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까지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강력하게 좀 발언을 해서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었죠. 이번 주 초반까지는. 근데 그게 또 다시 이제 불안 심리,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걸로 요동치기 시작했다가 결국은 이제 파월 의장의 좀 애매한 발언 그걸로 다시 치솟아 올랐는데 어쨌든 금리 부분은 여전히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내린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 국채 금리 상승 이꼴 미 증시 하락. 미 증시가 하락하면 투심이 또 가라앉으니까 외인하고 기관의 뭐 매도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1.5 이하로 쭉 내려가면서 1.4에 가까운 미 국채 금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 국채 금리가 1.4에 가까워지면 이 정도면 안정적 괜찮어 이러면서 투심이 살아나서 증시가 반등하고 증시 반등하면은 외인 투심이 살아나면서 외인 매수와 또 기관 매수가 같이 살아나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상당히 이 증시 상황과 커플링이 많이 돼 있어요. 커플링이라는 거는 되게 밀접하게 좀 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비례 관계 지금 돼버렸죠.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내리고 주식이 내리면 금리가 오르고 물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요. 금리하고 주식이 상반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이제 금리 상승은 주식 하락, 금리 하락은 주식 상승은 보지만 안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투심이 좋을 때는 금리에 상관없이 오르고 그동안 이제 국채금리 상승은 미 경기 그 회복,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로 좀 보고 있었는데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이제 경기 회복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금기어가 인플레이션인데 어떻게 보면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긴 해요. 근데 시장이 이번 주 초에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우려가 약간 진정될 때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끄지 않았어요. 계속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되게 시장은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 우리가 그냥 인플레이션 물가 얘기만 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도 종류가 많아요. 산업 원자재에 대한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 특성재 소비재나 이런 데 인플레이션도 있고 생활 필수품 이제 일반적인 그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건 생필품 쪽이죠. 거기 인플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도 되게 다양해요. 금리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정책도 거시적으로 보는 게 있고 미시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영어로 이제 보면 이제 매크로하게 하거나 마이크로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크로하게 되면은 이제 각 산업재별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컨트롤을 하게 되고 이제 매크로 거시적으로 하면은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컨트롤하는데 현재 시장의 우려는 이제 전반적인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가장 큰 우려는 이제 그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엄청난 돈, 그러니까 2,200조 이상의 그런 엄청난 돈을 시장에 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이 풀리니까 어찌됐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콘크리트 교각도 보수하고 뭐 친환경적인 산업에 투자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2200조 경기 부양, 그걸 위한 추가 예산을 갖고 각 가정에 1,400달러씩, 1,400달러입니다. 400달러씩 지급하는 그런 안이 나오면서 결국 이건 뭐냐면 그 일반 국민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국민들이 결국 생필품 사고 하잖아요. 뭐 식료품도 살 거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도 살 텐데 그게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고 이제 팁스 같은 이런 물가 연동체 쪽도 보면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자,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연준이 뭔가 제가 뉴스는 안 보여드리고 혼자서 말만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화면만 보고 계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연준이 지금 이제 명확하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게 좀 시장에서는 팽배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정리돼서 뉴스가 있는데 자, 증시가 요동친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1.5%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지노리 선으로 움직여서 1.5포인트 하단에서는 그나마 증시가 안정적으로 투심이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1.5% 상승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는 되게 우려가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1.5% 이렇게 된 상황 중에 사실은 뭐 거꾸로 얘기도 나오지만 뭐 그 파월 의장이 채권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언급만 했지 그래서 뭐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즉 인플레이션이다. 그다음에 금리가 좀 상승기 있다. 이런 얘기만 어떻게 보면 해버린 거고 뭐 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연준이 어떠한 형태로 하겠다라는 그 실제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뭐야 이거 괜찮다 그러더니 그러면 진짜 인플레이션이었어? 괜찮대더니 그럼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거야? 근데 연준은 아무것도 안 하겠대? 이 상태로 받아들인 거죠. 그것도 금요일이 이제 어제 목요일 날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로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미국도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 주 후반부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투심은 오히려 더 과민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죠. 장중에요 1.566까지 지금 치솟아 올랐어요. 1.566이면 거의 1.6%고 이 정도면 지금 1.5% 마지너리를 상당히 위로 돌파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눈치 작전이었습니다. 1.485 그러니까 1.5 아래에서 눈치하다가 그 파월 의장이 별로 얘기한 게 없어요. 얘기한 거 없고 그냥 전에도 한번 조금 다 괜찮게 다 얘기해서 시장을 진정시켜 놓고 막판에 그런 말 했었죠. 생각보다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고 고용이 올라오고 있지 않다. 뭐 인플레이션 우려나 뭐 금리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였는데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안 한다. 뭐 괜찮다. 이렇게 해갖고 시장이 잠잠해지는 했는데 갑자기 막판에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 던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생각보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경제 회복이나 이제 고용이 따라오고 있지 못하다. 이 말 한마디에 가뜩이나 불안했던 그 투심이 확 가라앉았죠. 가라앉으면서 그때도 주가가 빠졌는데 이번에도 글쎄 의도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속마음은 알 수가 없고 연준의 마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동안 연준이 여러 명이 나서서 좀 불안감을 진정시키려고 지난주에 이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연준 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섰고 물론 그 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했던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언급을 해놓고도 결국은 이건 경제 회복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이렇게 우려를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런 스탠스를 보자면 연준은 이제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동요하는 걸 어느 정도 막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제죠.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했던 그 발언은 사실은 우려를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불이 막 타오르는 거는 물을 끼얹어 갖고 잠시 이렇게 불을 많이 이제 줄여놨는데 오늘은 기름을 부은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동인 줄 알고 벗더니 기름통을 부은 거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반응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네, 이제 그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연준이 생각하는 그 긴축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의 목표 달성 위협하는 시장의 지속적인 긴축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그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좀 긴축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장기 채권 수익률 상승에 대해서 환영한다. 네. 기존에 자신감이 있었죠? 네. 지난주에는 뭐 장기 채권 수익률 상승 환영한다. 경기가 회복하고 있고 뭐 그래서 뭐 거기에 따른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장기 국채 상승에 주목하고 있고 여차하면 중앙은행이 손 놓고 있지만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주에는 자신 있었어요. 아이, 지금 이 정도 금리 별거 아니야. 뭐 당연한 거야. 지금 오르는 거. 이렇게 스탠스를 갖고 있다가 좀 걱정은 되는데 라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 시장은 여기에서 이제 크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뭐야? 괜찮대더니 금리 인상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을 때 개인 투자자 똑같아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쫙 이렇게 좀 종목이 안 좋은 경우에, 네, 지금 여러 종목이 좀 있지만 안 좋은 경우에 어떤 발언을 조금만 우려되는 발언을 하면은 이 종목 난리 났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종목이 한참 상승할 때는 뭔가 안 좋은 이슈 좀 나와도 아예 뭐 그러다가 좀 물리다가 다시 갈 거야 이렇게 되는데, 안 좋은 상황에서는 작은 발언도 크게 좀 생길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SK케미칼도 뭐 코로나 사망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해외에 그런 건들이 있고 다 안다. 뭐 이미 뭐 그런 거에 대해 반영을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작은 건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투심에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알지만 또 불안 심리가 투심이 약한 상태,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크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시장은 크게 받아들인 그런 거였고,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1년 동안 물가 상승할 가능성 높지만 계속 오르지 않을 거다. 2%를 크게 상회할 정도로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는 2% 크게 상회할 정도로 가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오지만 상회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 뜻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라고 얘기한 거지만 결국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은 하지 않고 너무 뜬금없가 뭐라 그럴까요? 평상적인 그냥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발언만 한 겁니다. 너무 일반적인 발언만 했고 큰 방향에 뭔가 이렇게 좀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FOMC 전까지 3월 17일 날 FOMC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는 한동안 연준 관련된 사람들이 금리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못하는 금지 기간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발언할 기회도 이제 없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 나버렸어요. 시장은 이제 FOMC 전까지 불안불안한 상태로 남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파월 의장이 왜 요즘 들어서 보면은 전 같지 않게 조금 이렇게 불확실성인 발언을 자꾸 내놓는지, 지난번에도 지나가는 말로 했었는데 지금도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이런 부분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한 건지 본인도 얘기하고 나서 조금 약간 아차 싶은 상황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던 금리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이제 불지펴지는 상황이 됐고, 이 얘기는 FOMC 전까지도 변동성은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주시를 해야 됩니다. 연준이 국채 수익률 이런 게 올라갔을 때, 과도하게 상승할 때 그러면 뭘 하겠냐? 국채 금리가 막 치솟아 오르면 뭐 하겠다, 이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뭐죠? 이런저런 재난지원금부터 추경안이 많았잖아요. 작년 그죠? 작년부터 엄청나게 나라의 그 빚이 늘었잖아요. 진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분석이나 이런 쪽 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나라의 빚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 네, 국채 발행이 많아졌고 국채 발행이 67%인가 그 전에 비해서 그 정도 늘었거든요. 엄청나게 국채가 발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4차 지원금인가요? 뭐 또 하잖아요. 그쵸? 30조였나요? 어느 정도 규모 또 하는데 그거 하면은 또 국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국회에서 또 법도 만들었잖아요. 통과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발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 국채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같아요. 그러면은 국채가 발행되고 한국은행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결국 국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발행기 국채가 늘면 국채 발행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참여해서 국채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역시나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 그래서 그 저기 뭐죠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 한국 우리 그 중앙은행이라고 내릴까요? 그 한은에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났다고 했어요. 그 국채 매입을 6조에서 7조 정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게 뭐냐면 매수자가 많아졌다. 지금 빨리 안 하면 니네 못 산다. 그러니까 금리를 좀 더 낮춰서도 국채 발행이 가능하게끔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연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구체적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연준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느냐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럼 뭘 하겠냐? 사실 시장이 아마 이제 의도를 했던 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의도를 했던, 그러니까 바랬던 거는 이번에 마지막 FOMC 전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발언한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제 뭐 장이 끝났지만 미국장 오늘 이제 금요일장까지 해서 FOMC가 다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한 8, 9 거래일, 9 거래일인가요? 8, 9 거래일 정도, 8일에서 9일 거래일 정도에는 연준에서 뭔가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시장은 그동안 불안 심리를 갖게 되고 그럼 그 기간까지 차라리 파월 의장이 강력한 얘기를 하나 해주면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 심리를 잠재우면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은 좀 기대를 했는데 그냥 뻔한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얘기를 안 할 거면 아예 발언을 할 때 금리나 이제 인플레이션 언급을 안 했어야 되는데 언급은 했어요. 언급은 해놓고 관심은 넣어놓고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럼 시장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바랬던 거는 결국은 조치예요. 국채가 인상됐을 때 조치. 참고로 이제 국채가 이런 뭐죠? 국채 금리 이런 게 가파르게 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뭔가를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정확히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려만 더 했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금리 상승한다 라고 인정한 꼴이 됐고 인플레이션이 있다 라고 인정한 꼴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하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 시장이 아마 제 생각인데 시장에서 원했던 거는 파월 의장 입에서 꼭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한다 정도 뭐 얘기를 하더라도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이제 뭐 그 YCC라 그러죠. 수익률 그 곡선 통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할 거라고 봤는데 안 한 거죠. 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그 채권을 매도하고 다시 이제 매입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단기 채권을 이제 매도를 하고 장기 채권을 이제 매입을 합니다. 네. 그런 과정을 갑자기 뭐 에러 메시지가 팝업이 돼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뭐냐면 단기 채권을 좀 매도를 해놓고 이제 장기 채권 매입에 나서면 그 채권은 갖고 있는데 이제 장기 단기를 바꾸는 거죠. 대신 이제 장기에 대한 매입을 늘리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오르잖아요. 장기 채권 국채가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느니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매입자가 늘어나니까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는 이제 그 YCC 이런 걸 해갖고
이게 뭐 이제 장기 수익률 곡선 제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이제 조정되게끔 뭐 채권을 이제 매도하거나 매수하면서 이제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건데 어찌됐건 뭐 어느 형태든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서 네, 개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그걸 뭔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오길 바랬는데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시장이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밤 이제 금요일 밤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좀 봐야 되고 이제는 연준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각 그 투자 컴퍼니들 그러니까 기관이죠 외국의 이제 그 기관들 그런 데나 이제 투자 그런 뭐 금융사뿐만 아니라 증권사, 뭐 투자사들 뭐 많잖아요. 인베스트먼트 뭐 많을 텐데 거기에 있는 애널들이나 이제 어떤 금융계 전문가들 이 사람들의 발언에 이제 흔들리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FOMC 전까지 변동성은 더 커졌다. 이게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골드만삭스에서 10년물 1.9%까지 상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연말까지 1.9%면요. 연말까지 주가가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1.6 정도 올라가는 것도 지금 상당히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데 1.9면요. 증시 자금이 빠져서 이제 국채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뭔가를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실 미 증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미 증시가 국채 때문에 흔들린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많이 이렇게 뭐 꼭 같이 움직이는 법은 없어요. 다만 이제 미국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체력이 조금 많이 약해졌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이미 좀 체력이 좀 약해진 상태예요. 제가 이제 그 분석할 때 그런 자세한 말씀은 좀 드리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이제 개인들 그 한 국내 증시에 대한 잔고도 조금 줄었고 그 사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3,200까지 올라갈 때 주역인 그 개인들의 어떤 주식 거래액도 많이 좀 감소를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 네 약간 뭐라 그럴까 줄어든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좀 크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좀 약해졌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금리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 이게 양적 긴축 때문이냐 그러니까 통화를 회수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경제가 이제 확 개발이 되면서 다양한 형태 채권이 이제 발행이 되고 또 시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중요한데 일단 지금은 글로벌 경기 회복의 강력한 가속화에 의해 확대된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하면서 나온 얘기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연말 국제금리 목표치를 자꾸 올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재정 부양,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뿌리잖아요. 네. 이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네. 근데 연준이 이거를 어떻게 할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의심이에요. 종목이나 주가 똑같은데,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가면은 어떤 형태든지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불확실성은 상당히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 불확실성의 기반은 이 의심인데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억 급여 신청자 수가 늘고 있어 일자리가 회복이 안 됐는데 연준은 어느 정도 이 고용이 어느 정도 따라올 때까지는 계속 양적 그 완화를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참 이게 그렇습니다. 경제로 볼 때는 좀 어려운 거고 연준의 태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면이 있긴 한데 양날의 검인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장에서는 경제 활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 활력과 동시에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네, 연준이 할지, 그 FOMC에서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할지 이게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도 좀 이렇게 다사다난한 네, 좀 변동성 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경제 회복 신호 중에 하나인 유가마저도 지금 뭐 올라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감산 조치 그거에 대해서 연장하기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금가격 뭐 이런 거 떨어졌고 뭐 달러화는 올랐죠. 달러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도 증시에는 좋은 기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네, 길게 좀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네, 증시 대응할 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 자, 이거 하나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뭐 오늘 중국 증시도 초반에 많이 빠졌다 올라왔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요거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부양책 축소 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주요 지수 이제 그 CIS 300이면은 우리나라의 뭐죠? 그 코스피 이제 200이나 네, 미국의 뭐 S&P 이런 거 같이 약간 우량주 근데 그런 쪽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고점 대비 10% 정도 이렇게 빠졌죠. 장 초반에. 그래서 이게 그 네, 슈퍼 경기 부양책을 축소하는 출구 전략을 꺼냈다. 리커창 중국 총리죠. 이 업무 보고에서 재정 적자 목표를 국내 총생산의 3.2% 좌우로 낮추기로 했다. 재정 적자 목표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 이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이제 좀 빚을 져서라도 이제 공급을 많이 했었는데 그 양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약간의 테이퍼링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 규모를 축소한다. 네, 테이퍼링이 되는 거죠. 미국의 테이퍼링 갖고도 그동안 우려가 많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국발 긴축이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이 참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영향도 받고 중국 증시 영향도 받고 양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자체도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초반에 많이 하라 그랬어요. 상해 뭐 항생 이런 데들 다 많이 지금 장 초반에 좀 급락을 좀 했었거든요. 많이 쭉 떨어졌었는데 어, 중국 증시가 이제 상승하고 하면서 낙폭을 축소해서 마감했다 했는데 어, 여기에는 사실 큰 얘기는 이거 뭐 안 하지만 여기 있네요. 리커창 총리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 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에 대해서 축소하는 그 약간 테이퍼링 같은 발언을 했어요. 네,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중국 증시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반응을 좀 많이 하면서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그래도 어느 정도 부양책은 유지한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했고 그래서 상해가 이제 0.04% 그다음에 항생이 0.24%로 이렇게 회복을 하고 끝났어요. 그래프 자체가 쭉 내려왔다가 이제 회복하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회복이 되니까 코스피도 오늘 장중에 3천이 깨졌었잖아요. 3천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제 회복해서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게 좀 다사다난한 그런 네, 또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상황을 좀 길게 지금 거의 뭐 20 몇 분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제는 미국 국채금리, 인플레이션, 중국의 긴축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한국 증시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계속 이제 틈틈이 이렇게 상황을 좀 전달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상황 보면은 간밤에 이제 미국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금리 때 우려 때문에 미 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인하고 기관 매도, 그다음에 개인 매수 이게 나올 걸로 이제 예측은 되는 상황이었죠, 사실. 네, 그런 상황이었고 뭐 기관 같은 경우 장 초반에 또 매도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외인도 나왔고 기관도 나왔는데 기관 매도물도 또 많이 나왔고 일단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오늘 포지션을 이제 매도 쪽으로 좀 잡아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밴드가 약간 조금 변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자, 요걸 먼저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기존에 여기 있었던 이 밴드폭은 이제 사실 무의미해졌고 이제는 3000과 이제 3100 하단 한 3080, 네, 3000과 3080 사이를 하나의 또 새로운 밴드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이걸로 다시 이제 네,
자, 이런 밴드 폭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하락을 했지만 지수 자체도 60선 요거를 갖다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60선 지지받고 반등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수만 봤을 때 여기도 앞에 이미 해놨고, 네, 여기 그다음 여기 지금 오늘도 3000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걸 좀 계속적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는 이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박스 자체도 이제 여기 박스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좀 지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박스 하단을 제가 너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뭐 딴 게 자꾸 눌러지죠. 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박스권으로 가는데, 이 박스권을 지키느냐 이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초반에 장 초반에 기간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나왔어요. 오다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되고 끝났는데, 장 초반에 보시면 쭉 밀려 내려갔죠. 내려가면서 3000마저도 깨졌어요. 아침에 한 10시 10분 이때 10시, 네, 10시 지나가면서 이쯤에서 이제 많이 깨졌죠. 그러면서 10시쯤 지나가면서 3000이 깨졌고, 네, 3000 사실 여기서 깨졌죠. 죄송합니다. 3000은 오전에 그냥 바로 깨졌어요. 네, 장 초반에 이렇게 쭉 밀어내린 다음에 3000이 깨졌죠. 그래서 오늘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갈까 좀 우려가 많았는데, 바로 이제 반발 매수들 들어오고 하면서 쭉 올라가고, 특히 오늘 개인이 또 어마무시하게 매수를 했잖아요. 순매수. 그러면서 그래도 3000 위로 다시 끌어올려 놓고 끝났어요. 그나마 이제 지수가 이렇게 좀, 네, 3000 위로 올라간 게 그래도 다행인 포인트가 되는데, 오늘 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도세는 약간 줄였죠. 2조 넘게 하다가 조금, 네, 요 며칠 2조 넘었는데 좀 줄었고, 투신하고 보험 뭐 그런데, 금융투자가 어제 오늘 좀 매도가 많아요. 그리고 외국계도 지금 계속 매도가 있는 상태고. 자,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개인들이 그동안 한 며칠 증시에 대해서 조금 한 8조에서 9조 사이로 거래 규모가 줄었었는데, 어제 오늘 이제 10조 이상으로 조금 매수세가 더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의 어떤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 자체가 3200 갈 때도 또 개인의 힘으로 갔던 게 있기 때문에 증시 자금이 조금 늘어난다라는 형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주가가 그래도 3000을 좀 지지하면서 가는 상황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네, 오늘도 어쨌든 외인하고 기관 뭐 쌍매도로 끝났는데, 일단 금융투자 쪽을 좀 봐야 돼요. 얘네들이 단기 포지셔닝을 좀 많이 잡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봐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제 다음 주 그 11일 목요일 날 별표 쳐놓으세요. 목요일 날 별표. 네, 빨간색으로 별표 2개 해놓으세요. 목요일 날 트리플 위칭데이거든요. 네, 옵션 만기, 선물 만기가 있는 날에 변동성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자면 좋은 형태의 매도가 좋은 형태의 그런 변동성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약간 매도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특히 좀 주의하셔서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3월 그 17일도 달력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네, 이렇게 뭐 전자 캘린더 쓰시는 분들은 캘린더에다가 등록해 놓으시면은 뭐 알람도 생기실 테니까 해 놓으시고, 3월 17일 FOMC 그때 전까지는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영향도 어쨌든 받을 거고, 그래서 3월도 약간 좀 골치 아픈 그런 좀, 네,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네, 장세가 좀 그러네요.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터지려면 한 번에 확 터지는 게 나아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면은 증시는 계속 체력이 약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일 무섭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약간 불확실해요. 발언도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랬다 저랬다는 게 많고, 불확실하니까 더 크게 동요를 하는데, 차라리 한 방향으로,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수가 조정받을 거면 2800 간다 그러면 한 방에 확 가서 조정받을 거 확실히 받고, 단기간에 조정 끝내고 다시 회복을 해서 어떻게 가거나 그럼 좋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네, 불안심리,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돼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 갖고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3월도 근데 일단은 FOMC 전까지 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그래도 좀 줄었죠. 네. 줄은 거는 오늘 같은 날에 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미 상황 때문에 미국 미 증시 상황 때문에 낙폭도 좀 초반에 크게 하면서 좀 코스피가 많이 빠지고 더군다나 중요한 포인트는 3천을 깨고 아래까지 내려간 데 불구하고 어, 이 순매수량 그러니까 매수량 자체도 좀 늘어서 들어왔죠. 그래도 어제보다 그러니까 매도는 좀 줄고 매수량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순매수 규모도 좀 많이 줄었는데 순매도 규모도 많이 줄었는데 이런 모습은 그래도 3천에 대해서는 좀 지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3080 정도 가면은 매도가 나오니까 오늘 지금 증시가 3026.26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아마 반등이 나올 때 3050포인트 이상 넘어가면은 비차익 쪽도 좀 매도물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 상황을 보시면서 대형주들은 이제 3080에 가까워질수록 좀 방어적으로 하시고 3000에서는 계속 이제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지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단기 호흡으로 소량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박스권 매매는 이제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시고 또 경험 많으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솔직히 관망을 해야 될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안 하신 분들 아직 조금 초보이신 분들은 관망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시기입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매매를 하셨고 매매 패턴을 갖고 계시는 분들 대응이 좀 빠르게 되시는 분들은 지금은 3천을 베이스로 그다음에 3080을 상단으로 놓고 박스권 매매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매매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항상 금융주들이 조금 영향받죠. 금융보험 이런 쪽. 그래서 아마 네,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은행주들 또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 은행주들도 뭐 마냥 오르는 건 아니니까 오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사가 이제 얼로 이제 순환매가 되느냐도 중요해요. 박스권에서는 결국은 지수 전체를 들어 올리지 못하니까 일부 이제 순환매로 부분별로 이제 내렸다가 살짝 올렸다 이런 게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 순환매 형태도 좀 지켜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잘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좀 매매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네, 좀 얘기를 많이 좀 드렸는데요. 아, 네. 자, 그래서 SK 케미칼 오늘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오늘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장 초반에 얘도 좀 안 좋았죠. 장 초반에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올라와 줬는데 그래도 패턴 자체로 보이는 거는 괜찮았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모습이 괜찮았고 좀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은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반등에 대한 그 모양새 만들었거든요. 하락 그래프를 줄이면서 하락 그 커브는 줄이고 그러면서 어떤 하락에 대한 그 저항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시그널을 만들어줬다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요것만 네 보고 갈게요. 딴 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요 내용인데 이 청약 때 첫날은 흥행을 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 사이언스 청약이 이제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약이 즉 수요 예측에서 어떻게 됐나라고 보는 건데 기간 보면은 400건에 가까운 기간 청약이 접수됐다. 네. 뭐 나쁘지 않은 상태죠. 네.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 노르웨이 뱅크 이런 데도 공모주 받기 위해 참여를 했다. 해외에서도 지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보면 그동안 이제 걱정했던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망자 건도 나오고 하면서 이것마저 실패로 돌아가면 만약에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 뭐 바이오 사이언스도 그렇고 케미칼도 그렇고 둘 다 뭐 엉망이 된다. 네. 이런 우려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일단 첫날에는 좀 잘 끝났어요. 오늘 이제 끝났을 텐데, 오늘 뭔가 얘기가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오늘도 뭔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음, 뭐 어쨌든 괜찮게 지금 첫날 진행됐고, 오늘도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어제 이 모양새를 보면 오늘도 뭐 괜찮게 나올 것 같고, 이제 슬슬 죄송합니다. 슬슬 이런 얘기도 나오죠. 따상이나 따상상. 여전히 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다라고 나오는 거죠. 네. 물론 지금 뭐 SK 케미칼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청약을 위해서 케미칼을 정리하고 저기 뭐냐 바이오 사이언스로 움직이는 그런 수급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좀 계시겠죠. 그것도 계실 텐데 뭐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단기간에 단기 매매로 뭐 따상상 이런 걸 노리고 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청약을 통해서 단기 수익을 내려고 가실 거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청약을 해서 이제 배정을 받아야 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에 따라 또 달라질 거고, 어, 청약 경쟁률이 얼마냐에 따라 주식 받는 게 다르고, 그래서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종목 이제 매도하셔서 하는 분도 있고, 꼭 케미칼만 매도하는 법은 없거든요. 물론 여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매도가 나갈 수는 있는데, 근데 뭐, 기존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뭐 개인 매도가 확 치솟아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청약을 해서 배정받는 경우는 어쨌든 경쟁률부터 여러 가지 따져갖고 수익성, 진짜 수익성을 따져봐야 되지만, 청약이 잘 됐을 때 이제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금 확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갖고도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성도 좀 같이 공존을 합니다. 네. 자회사 청약 그 성공을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물론 이제 단기 제로 소멸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작용을 해요. 어느 종목이든 크게 관심 갖고 그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는 그 재료가 소멸되면 단기 재료 소멸로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다시 받는 거는 뭐 종목마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청약 상황들이 좀 성공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차익 어떤 재료 소멸로 인한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본 매출을 통해서 다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로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그 코폴리스도 그렇고 생산 설비 증설 완공 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공되고 나면 6월이 이제 2분기잖아요. 그러면은 3분기부터 또 실적 반영되는 건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디 나온 내용 아닙니다. 제 순수 개인적인 예측이에요.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어디 뭐 나온 얘기 아니고 제 예측인데, 그 전기수소차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그 플라스틱 쪽도 여기서 많이 다루거든요. 물론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이 그 부문 자체는 계속 적자예요. 투자만 하고 적자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친환경차나 이런 쪽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그동안 이제 여러 노력을 했었고, 평창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수소차,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거기 있는 전기 수소차 그 안에 부품에도 들어갔고, 케미칼이 어디라고 제가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국내 어디 뭐 이렇게 자동차 기업하고도 이제 뭐 납품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뭐죠 현대차 그룹에 대한 거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거, 네 그다음에 이제 SK가 이제 정부랑 같이 그런 몇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영상도 몇 개를 좀 올렸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전기 그 수소차 관련된 전기 수소차 그 충전 시설도 정부에서 늘리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SK그룹이 여러 가지 연합을 기업들하고 연합해서 이 전기 수소차 거기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투자를 하겠다, 그린 친환경 투자를 하겠다 얘기를 했었죠. 얼마 전에 그런 뉴스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딱 그 지금 결정된 건 없지만 잠재적으로 그런 엔지니어링 그 플라스틱 쪽도 고객 확대가 가능한 그런 상태고, 그린바이오 쪽도 지금 사업 되게 잘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지금 외국 제약사들하고 협업해갖고 각종 그 잘 팔리는 약들에 대해서 영업라인 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힘들 수 있어도 내년부터는 신약 그 신약 재사용,
네, 리포지셔닝인데 그런 쪽 관련해서도 뭔가가 이제 아웃풋이 나오고 하면 뭐 괜찮은 그런 실적들이 반영이 돼서 오르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코폴리스타 쪽도 그렇고 그런 부문들 매출이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풍력 발전하고도 조금 연계가 돼요. 거기 그 날개 있잖아요. 풍력 발전은 날개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친환경 용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좀 볼 때 글로벌하게 좀 친환경 요소가 많이 나오면서 탄소 절감, 친환경 그 어떤 소재 관심이 계속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늘지 않을까. 네, 실적이 좋아지고 제가 볼 땐 주가도 장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있어 보이는데 단기적, 그러니까 중단기적으로는 일단 자회사 상장권이 나오고 나면 재료 소멸로 인한 그 주가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제 그때는 나오는 그 상태, 어떤 매물의 그 크기나 어떤 심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조정폭은 어떻게 되냐는 그때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가 위치에 따라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네.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상장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자회사 상장 때문에 결국은 별도 상장이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매출이 빠져갖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그게 거기에 반영된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케미칼 입장에서는 상장이 성공만 한다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이 성공한다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1조가 넘는 그 현금 확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케미칼 같은 경우 부채가 또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악성 부채가 아니라 투자성 부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상태고 이번에 그런 걸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면 재무 개선도 되고 재무 개선되면 신용도가 올라가거든요. 신용도가 올라가면 어쨌든 채권이나 이제 사채 발행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또 이점이 많아요. 그런 게 있고 더군다나 빚만 갚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금액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투자 자금도 마련이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좋고 결국은 주식은 이제 미래에 성장성 있는 그런 기업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많이 길었는데요. 네, 그 정도 하고 수급상 보면은 그래도 뭐 오늘 연기금이 좀 줄었고 투신도 약간 매도가 줄었어요. 투신하고 보험, 금투자도 좀 줄었고 물론 순매도입니다. 순매도고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네,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됐죠? 네. 자, 연기금하고 네, 금융투자나 투신 보시면 매도 자체가 순수 매도예요. 이거 순매수가 아니라 매도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쵸? 지금 보시면 둘 다 많이 줄었어요. 여기 뭐 투신, 금융투자 많이 줄었고 연기금도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물론 이제 뭐 매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는 많지는 않지만 순매도로 볼 때 좀 많이 줄었고 자 외인들 매도 네 기존에 뭐 이런 때에 비해서는 뭐 4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할 때에 비해서 아직 많지만 보시면 매수량도 많아졌어요. 매수량도 지금 상당히 또 전체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보다도 많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순매도로 이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은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는 뭐 차트상 시그널도 어떤 기술적인 그런 시그널도 이제는 한번 반발 반대 뭐라죠? 예, 반발 반등을 해야 된다라고 조금 네, 나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많이 빠졌어요. 얘도 많이 빠져갖고 처음에 시가 자체가 30만 8천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 여기입니다. 장초반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차트가 네, 시가 자체가 30만 8천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랬다가 바로 이제 반등 그 지수 자체가 쭉 빠졌는데 불구하고 반등세가 좀 들어왔어요. 여기도 네 반등세가 들어오면서 하다가 또 그래도 좀 약세 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약세인 상태여서 네 여기서 움직이다가 결국 쭉 올라와서 이렇게 30만 5천 원 어제에 비해서 이제 500원 빠져갖고 끝났죠. 그러니까 빠진 거는 상당히 아쉽기는 해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인 상황이 그래도 쭉 다시 뒤로 가면서 한 번 더 다시 어제보다 양봉을 그리려고 노력도 했었고
30일은 5,500원이었잖아요. 그쵸? 그런 노력도 했고 했는데 이제 막판에 좀 밀리면서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아쉽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차트 모양이 어제 종가하고 오늘의 종가를 보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고 특히 갭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시가가 이제 아래거든요. 양봉은 갭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까지 딱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네. 어 옆으로 안 가니까 이거 안 되겠네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다시 한번 이 몸통 안쪽, 요 음봉의 몸통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오기 딱 좋은 형태는 됐어요. 네, 지지 확인도 됐고. 그래서 오늘 사실 또 제가 뉴스를 아까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뭐 소식으로만 듣자면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그래도 크게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월요일 날 이제 공모가 발표가 나올 텐데 만약에 공모가가 최상단으로 발표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이 급락했던 이 장대 안봉 그 안쪽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월요일날 같은 경우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말씀드린 거예요. 형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걸로 끝났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했던 거는 자회사 공모에 대한 부분인데 수요 예측에서 또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 외국계까지 참여하잖아요. 뭐 그러면은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거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기관들이 또 괜찮게 나오면 또 개인들도 많이 할 테니까 청약률도 뭐 높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저렇게까지 서로 물량 받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공모 희망가에 대해서도 상단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뭐 여기서 상단을 초과하면 더 좋지만 그런 일은 별로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단으로 나와도 네, 괜찮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오늘 어쨌든 하락 그 곡선을 좀 줄이면서 그래도 반등 시그널들이 좀 나왔다는 거는 좀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52분이 지났네요. 네, 많이 기다리셨는데 뭐 오늘 특별한 공시는 없어요. 공시 없고 뭐 특별하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사실 오늘 뭐 큰 움직임이 특별한 상황이 없어요. 오늘은 약간 뭐 잠잠하게 움직였다고 할까요? 물론 빠지긴 했는데 큰 움직임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시해야 될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게 갑자기 뜬금없이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하더니 오늘 또 그 정도 물량만큼 또 뜬금없이 팔았어요. 이게 지금 왜 이런 패턴이 나오는지 이거는 참 좀 궁금하거든요. 이때도 보면 뜬금없이 샀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줄줄이 이때 줄줄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패턴이 나왔는지는 조금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저러는지. 예. 보험이나 이런 쪽 조금 플러스단 마이너스 됐고 했는데 오늘 뭐 장 자체가 초반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포지셔닝이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양이 줄어든 거 이런 거는 좀 괜찮은 모습 같아요. 금융투자나 투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네, 오늘 보면은 여전히 외인 기관 근데 기관은 이제 연기금이 워낙에 지금 보시면 20만 이상 21만 가까이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네, 좀 안타깝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이 정도 기간에서 연기금 매도로 좀 기간이 좀 매도가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고 좀 외인들도 좀 매도가 있었죠. 네. 근데 또 외인들은 또 매수도 많이 했고 그런 상황이라 사실 오늘 뭐 주가 자체도 크게 이렇게 요동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그 박스 안에서 관망을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날 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거는 또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3호가 1.16% 빠진 거는 좀 되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주가가 어쨌든 빠졌지만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반전 신호도 얘도 마찬가지지만 나온 거는 또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뭐 덕지덕지 돼갖고 좀 약간 좀 지우고선 할게요. 네. 여기 이 선들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상승할 때 좀 보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늘 뭐 지금 이 종목 자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13,000원을 이제 돌파해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실 오늘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13,000원을 좀 올려야 차트가 전반적인 모양새가 흐트러지지 않는데 지금은 약간은 네 조금 이렇게 저점도 약간 낮아지는 그런 모습. 네 그래도 뭐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괜찮긴 한데 여기 천정을 놓고 한 14,500원에 천정을 놓고 여기 이 단기 구간으로 보자면 약간 이런 모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사실 올라가면서 다시 반등 신호를 주고 요걸 올려주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오늘 뭐 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은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지켜낸 거는 또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 전에 반등했던 양봉 안쪽으로 갇혀 있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도지라는 거는 방향성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있는 날 도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하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다. 하락을 해야 되나 하락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 잡고 금요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크게 반등을 주긴 또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장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에서 약간 불안감이 조금 잠시 그러니까 줄어들고 월요일 날 그래도 조금 기간이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빠지지 않게 지수가 너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월 주 초반에는 살짝 많이는 아니어도 살짝 좀 들어 올렸다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수 자체를. 그럼 그 영향으로 얘도 어쨌든 지금은 13,000원을 어떻게든지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돌파하고 지지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월요일날 상황을 좀 13,000원으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은 지금 위치예요. 위치는 돌파를 한번 개까지 이거 도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이면은 4, 5가 차이기 때문에 갭으로도 14,000원 터치할 수도 있고 또는 한 12,900원 여기 살짝 요 포인트 12,900원에서 이렇게 봉을 만들면서 13,000원 장중에 돌파 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파 후 지지를 받아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3월 5일 오늘 전반적인 상황이 그냥 요 안에서 큰 흐름 없이 큰 움직임 없이 이 안에서 하고 끝났어요. 네,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끝난 상황이라 뭐 12,750원, 12,900원 네, 두 개. 물론 이제 호가상으로 보자면 3호가인가요? 그쵸? 3호가 차이지만 뭐 큰 거 아니잖아요. 3호가.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어요. 큰 변동성은 오늘 없었고 오히려 이런 날은 이렇게 변동성 줄이면서 버텨주는 게 더 괜찮은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목이 점점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저도 강의도 많이 해봤지만 이 방송 마이크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좀 해서 네 눌리는 목소리 나와도 조금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 영상 이런 영상 하나 하면요 지금 녹화하는데 거의 한 58분 1시간 됐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영상을 하면 또 편집하고 인코딩 하는 게 또 한 4, 50분 걸려요. 그리고 업로드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거기서 또 여러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처리되고 하면 그것도 한 20분에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20분 정도? 그러니까 한 2시간 좀 넘게 걸려요. 영상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보통 1시간 반 그날의 전반적인 그 시황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장 종료는 아니고 종료 직전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날의 여러 저런 상황들 많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보통 네, 보면 한 4시간에서 4시간 좀 넘게 이게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씩 늦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저녁 뉴스처럼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최대한 이제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그냥 주식 잊으시고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요. 절대로. 네,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시고요. 주식은 결국 자기하고 싸움, 특히 심리 싸움, 그 다음에 자기 잔고를 잘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또 이성적으로 봐요. 감성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면 종목 투자는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좀 쉴 때는 푹 쉬시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공부하실 만한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그것도 올려드리는데 거기도 어떻게 전달드릴까 이제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식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요.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주말에 좀 계좌는 닫으시고 네, 공부하실 부분은 좀 공부하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